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부조합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한쪽 부모는 기준과 규칙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안할수록 정리되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여기서는 구조형 부모라고 부르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쪽 부모는 분위기와 감정이 먼저입니다. 말투가 중요하고 서운했는지 마음이 다쳤는지를 묻습니다. 이 부모 역시 아이를 약하게 키우려는 게 아니라 불안할수록 연결이 되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관계조절형 부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문제는 누가 맞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 방식이 아이에게 동시에 요구될 때 생깁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 집에는 두 개의 안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규칙을 지키는 게 안전이고 어떤 순간에는 마음을 맞추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주 이르게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지? 지금은 누구 말이 맞지?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적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날은 유난히 논리적이고 고집이 세다가 어떤 날은 감정이 확 쏟아지며 매달립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하지만 이 아이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쓰며 버티는 중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어? 혹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 질문은 아이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아직 자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구조의 언어도 아니고 감정의 언어도 아닌 제3의 언어입니다. 제3의 메타 언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정리가 필요한 상태 같아? 아니면 지금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나을까? 이 질문은 아이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쪽을 고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해서 내 상태가 어떠냐로. 이게 바로 제3의 언어이자 메타 언어입니다. 이런 방식은 아이의 행동을 바로 교정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인식하게 돕는 개입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사람이 자기 상태를 언어로 구분해 인식할 수 있을 때 충동적 반응보다 자기 조절 능력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반복해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 이 언어는 이렇게 쓰입니다. 아이가 울면서 고집을 부릴 때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규칙이잖아. 혹은 왜 그렇게 속상해졌어? 제3의 언어는 이렇게 개입합니다. 지금은 설명 들을 힘은 없고 잠깐 쉬는 게 필요한 상태 같아. 맞아, 아니야? 이때 중요한 건 아이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고개만 끄덕여도 됩니다. 이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어른이 보고 있구나.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불안할 때 무조건 규칙으로 가거나 무조건 감정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깐 멈추고 이걸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어떤 상태지? 이 질문이 아이 안에서 생기는 게 바로 자기조절의 시작입니다. 제3의 언어는 아이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버릇을 고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이 언어의 목적은 아이에게 자기 기준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구조형 부모의 기준도 아니고 관계조절형 부모의 감정도 아닌 아이 자신의 상태가 선택의 출발점이 되게 하는 것. 부모가 서로 다른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아이에게 해결하라고 맡길 때 생깁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편을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부모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제3의 언어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아이에게 자기 상태를 말할 언어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앞으로 이어질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